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개최지인 평창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대회명 선정부터 개최 도시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민 참여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는 2022년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지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횡성구는 교통사고 저감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평창과 산지 등의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했는지 후보자 인물에 투표했는지 실제 투표율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정당 지지도만큼 인물론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과의 공동 개최 등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최 도시인 평창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 정선 등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7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러질 전망입니다. 북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남북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게 됐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초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추진되던 대회명이 강릉의 반발로 강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대회 명칭까지 바뀌는 등 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을 배제한 강원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창 주민을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봉사가 필수적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폐회 식장을 비롯해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 간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은 평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람입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는 2022년이면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될 예정인데요. 횡성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로 바닥에 시속 50km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통상 시내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것과 달리 10km 낮은 겁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시속 40km였던 것이 30km로 조정됐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늘리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2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도 올해 하반기까지 표지를 정비해 제한 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조정된 건 전국적으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9.7%,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68개 지점의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이 지점에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기존 1.32명에서 0.55명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고 건수도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줄었습니다. 5030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제도가 확실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한속도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창 영하 10도, 횡성 영하 9도, 영월 영하 7도, 원주 영하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될까요? 정당을 보겠다, 후보자 인물을 보겠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지 홍한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정당 투표에서 홍천, 횡성 주민들은 새누리당의 48.6%, 민주통합당의 37.8%의 지지를 보내 정당 득표율은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가 51.8%, 민주통합당 조희련 후보는 48.2%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춘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37.8%, 더불어민주당의 27.6%의 지지를 보냈지만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50.5%,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45.9%로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원주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지만 원주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1%포인트, 을 선거구는 0.5%포인트의 초박빙 승부를 벌였습니다. 선거에서는 정당 따라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따로, 인물 따로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투표에서 강릉과 양양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앞섰지만 시장과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근, 김진아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소속 정당도 중요하지만 경력과 자질 등의 인물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인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MBC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도덕성이 2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약, 우리 지역 기여도, 인물 등이 소속 정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개인의 인물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약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인물이냐 정당이냐 올해 총선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을 더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무실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축한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검진실과 치매 환자 쉼터, 인지 강화 교실을 비롯해 가족 카페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체험 훈련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도 도입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횡성군이 횡성군 산림조합과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 산림사업을 지역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2,497헥타르에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숲을 조성하고 가꾸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횡성군은 예산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협조하게 되며 산림조합은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사업 발주와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석 상태인 영월군의회 의장에 손경희 영월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오늘 의원 투표에서 손경희 의원이 6명 가운데 5표를 얻어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장은 오는 6월까지 제8대 영월군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지난해 11월 영월군의회가 윤길로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의장 공석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술 취해서 길을 걷던 여성을 때려서 금품을 빼앗은 40살 전모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1월 원주에서 밤 시간대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스마트폰 등 1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전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년간 성폭행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전 씨가 출소 직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오늘자 원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가는 리터당 1,563원으로 지난달보다 19원 상승했고 경유가는 리터당 1,400원으로 12원이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가장 비싼 주유소는 리터당 1,765원으로 가장 싼 주유소와 238원 차이가 났고 경유가 가장 비싼 주유소는 리터당 1,619원으로 281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영월군이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큰 글씨로 된 세금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